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 뒤로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닷가 모래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바다 풍경 제대로 보입니까? 정말 바다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밑에 모래밭이 있고요. 파도가 보이죠. 저는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께 NLP의 원리에 해당하는 마음에 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NLP는 궁극적으로 마음의 학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이 NLP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NLP에서 직접적으로 마음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NLP의 모든 원리와 기법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NLP를 다른 말로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마음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요. 피서객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방금 말 한 마리가 지나갔고 말을 타는 사람이 말을 타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장면을 볼 때야 또 말 타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야 여러분이 혹시 과거에 말 타본 적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으로 떠올리실 거예요.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말 타고 가는 장면을 봤던 그런 장면을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해변가니까요. 해변가에서 여러분이 피서를 즐겼던 그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NLP는 기본적으로 오감에 관한 학문이다. 시각, 청각, 촉각에 해당되는 신체 감각, 그 다음에 후각과 미각, 5개 감각, 이 오감이죠. 이 오감이 인간 경험의 기본 재료가 된다. 이런 얘기는 다른 시간에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감에 기초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억이 됩니다. 그것이 잠재의식에 저장되기도 하고 의식으로 남아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생각으로 올라오고 또 우리가 말로,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또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 속에는 이미 오감적 요소나 오감적 단어, 오감적 표현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파도 소리가 제 뒤로 들리는데 이 소리 들으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방금 파도 소리가 들린다 했지요. 그럴 때 파도 소리라는 것은 청각적인 단어죠. 들린다라는 것도 청각적인 단어죠. 시원하게 느껴지십니까?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면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신체 감각이죠. 신체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느낌입니다. 제 뒤로 지금 상의를 탈의한 채 이렇게 거니는 한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각적인 것이죠. 예, 상의를 탈의한 채, 탈의했다라는 것은 행동이지만 신체 감각적인 것입니다. 거닐고 있다. 거닌다는 것도 행동이지만 또 역시 신체 감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을, 어떤 기억을 할 때에 기억 속에서도 시각, 청각, 신체 감각적인 요소가 이미 포함된 기억을 하는 셈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오감적 차원에서 생각하거나 오감적 차원에서 분석해서 그것을 기억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억을 분석해 본다면 바로 그런 오감적 요소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뒤로 보이는 풍경이 어떠합니까? 이럴 때 이미 풍경이 어떠합니까? 라고 할 때는 이미 시각적 용어가 되는 거예요. 푸른 빛깔에, 푸른 색깔의 바다. 그 다음에 모래 빛깔은 또 다르죠. 이거 전부 시각적인 표현들입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수평선이 펼쳐져 있다는 것도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하늘 색깔은 또 어때요? 하늘 색깔도 좀 푸르긴 한데 바다 색깔하고는 구별되는 색깔이죠. 이것도 시각적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배경음악과 같이 계속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파도 소리입니다. 밀려오는 파도가 보입니까? 시각적 표현이죠. 밀려와서 이 파도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죠. 시각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래밭과 부딪히면서 부서지죠. 그때 내는 소리가 샤샤 하는 파도 소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별로 파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샤샤 하는 소리로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동해안에 가면은 파도가 바위와 부딪히면서 이 소리와는 다른 소리를 내죠. 샤 철썩, 쏴 철썩 이런 소리를 낼 때 소리가 다릅니다. 역시 어쨌든 청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청각적인 단어에 해당되는 말들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갈매기라든지 그런 새소리가 안 들립니다만은 갈매기 소리, 새소리가 있다면 그것도 청각적인 표현이죠. 지금 바람이 싹 부는데요.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뭡니까? 신체 감각적인 표현이고 그런 단어죠. 짠내가 사실은 납니다. 바닷가기 때문에. 짠내음이 난다. 이것은 뭡니까? 후각적인 표현이고 후각적인 단어를 저는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으로 삼으면서 제 강의와 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파도 소리가 제 강의를 집중해서 듣기에 거슬리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그냥 자장가처럼 들으면 어떨까요? 자장가처럼 여기면 어떨까요? 그럼 또 기분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요 상상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 소리를 여러분이 피서를 갔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해변가 피서지에서 피서를 하면서 파도 소리를 듣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 기분을 느껴본다면 지금 제 강의 듣는 기분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NLP에서 설명하는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레몬을 하나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자, 왼손으로 레몬을 하나 받아보는 거예요. 그 상상하시는 겁니다. 이왕이면 눈을 감고 그렇게 해보십시다.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왼손을 한번 내어보십시오. 실제로 왼손을 내어보십시오.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부터 상상을 합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상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레몬을 하나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이제 왼손으로 레몬을 받아보십시오. 상상입니다. 상상으로 레몬을 받으셨나요? 좋아요. 레몬의 크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레몬을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촉감이 어떤 것 같습니까? 부드럽습니까? 말랑말랑합니까? 딱딱합니까? 까칠까칠합니까? 이렇게 만지면 손끝이 약간씩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나요? 아니면 딱딱해서 전혀 들어가지가 않나요? 그 레몬을 만질 때에 사과를 만지는 느낌하고 같아요? 달라요? 또 그 레몬을 만질 때에 복숭아를 만지는 느낌하고 또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자, 이번에는 좀 전에 받았던 레몬의 색깔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레몬의 색깔은 빨갛나요? 파랗나요? 아니면 까맸나요? 아니면 노란색이었나요? 잠시 전에 받았던 레몬의 색깔 떠오르거나 상상되지요? 좋습니다. 레몬의 무게 한번 느껴볼까요? 무게. 얼마나 무거워요? 또 얼마나 가벼워요? 왼손에 레몬을 들고 살풋 무게를 느껴보는 그 느낌을 지금 가져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어떤 과도를 들고 있습니까? 그 과도로 이제 조심스럽게 레몬을 2등분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레몬을 2등분하고, 예, 지금 2등분 합니다. 상상입니다. 자, 이제 칼은 안전하게 옆에 놓고 2등분 된 레몬의 하나를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레몬의 속살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상상입니다. 어떤 색깔, 어떤 모양입니까? 껍질과 어떻게 다릅니까? 자, 냄새가 납니까? 냄새 맡아보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살짝 혀를 갖다 대고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입에서 침이 납니까? 벌써부터 입에서 침이 났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납니까? 아니면 아직 침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입술도 갖다 대보십시오.
그리고 손으로 꼭 짜서 접을 만들어 보실까요? 거기에 혀를 갖다 대고 입술로 같이 한번 빨아 먹어볼까요? 어떤 맛이, 어떤 냄새가 코로 입으로 전달됩니까? 좋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눈을 뜨십시오. 상상이 제대로 되셨나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상상이 제대로 되신 분도 있고 막연하게 별로 상상이 안 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입에 침이 났습니까? 침을 느꼈습니까? 또 심지어 침을 삼켰습니까? 저도 이거 이야기하면서 침이 나고 또 침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침이 났습니까? 어째서 침을 삼키기까지 했습니까? 레몬을 상상했을 뿐인데 실제로 레몬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레몬이 없지만 상상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침이 났습니까? 사실 이게 마음의 원리지요. 우리는 아까 레몬 상상 실험을 통해서 오감을 다 경험했습니다. 오감, 우선 시각 보실까요? 레몬의 색깔, 모양, 크기, 이게 다 시각입니다. 속살의 모양, 색깔, 껍질과 어떻게 달랐는지 다 시각적인 표현이고 시각적인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게가 어땠나요? 무게 딱딱했나요? 말랑말랑했나요? 까칠까칠했나요? 부드러웠나요? 이것은 뭡니까? 신체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또 그런 단어들이고요. 이번에는 냄새가 어땠나요? 맛이 어땠나요? 이것은 후각과 미각의 표현이고 단어들이죠. 다른 시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NLP에서는요, 후각과 미각은 총체적으로 신체 감각적인 기능 속에 포함시킵니다. 넓은 의미의 신체 감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분에 들어갔을 때는 오감 차원에서 이야기될 때는 후각과 미각을 따로 구분하지만 일반적으로 NLP에서는 크게 3감으로 구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신체 감각, 세 번째 신체 감각 속에 후각과 미각을 포함시킨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까지 시각, 청각, 그리고 신체 감각적인 세 가지 감각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청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아까 레몬을 이야기할 때 술을 대고 또는 혀를 대고 빨아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쭉쭉 알아보셨습니까? 그때는 맛에 초점을 두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쭉쭉 빨아 먹을 때 어떤 소리가 났는지 소리에 초점을 둬볼까요?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이미 제가 의성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쭉쭉 빤다 그랬습니다. 쭉쭉 쭉쭉 이것이 바로 레몬을 먹을 때 또는 레몬을 빨아 먹을 때 나는 소리죠. 이미 청각적인 얘기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쭉쭉 안 하죠. 사과를 먹을 때는 사각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레몬을 빨아 먹을 때 쭉쭉 이런 소리죠. 이런 소리. 예, 청각적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레몬과 관련해서 오감을 다 언급했고 오감적 차원에서 상상할 수 있었고 오감적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경험은 과거에 레몬과 관련해서 경험했던 경험에 기초한 기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에 태어나서 한 번도 레몬을 본 적도 없고 또 TV나 영화 같은 데서 또는 책에서 레몬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이나 레몬과 관련되는 그런 장면이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좀 전에 제가 아무리 레몬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도 어떤 상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레몬이 시다는 것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레몬의 모양과 특성에 대해서 이미 접하고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는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미 그런 과거에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경험한 것에 바탕한 그 기억에 기초해서 이미 여러분은 상상을 하고 그 상상 속에서 신맛을 느끼고 그 신맛을 통해서 입에 침이 나는 경험까지 하셨다 말씀입니다.